영범씨, 네. 수입차 중에서 제일 잘 팔린 차가 뭐예요? 신차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E클래스 W213 모델이랑 5시리즈 G바디를 가장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는 거예요? 이게 신차가가 대략 한 7천 전후 되는 차량들이거든요. 근데 5년에 한 10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다. 그러면 절반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선이 여기 보이시는 E클래스 19년식에 한 6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 거거든요. 이런 거를 가장 많이 찾으시죠. 6만 킬로, 10만 킬로 또는 10만 킬로 초반, 중고차 금액적으로 가장 메리트가 있는 연식 킬로수대이기 때문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G70을 타고 있잖아요. 저도 다음 차를 생각을 할 때 C클래스, 3시리즈 이렇게 찾으려고 딱 생각을 해보면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아, 이 정도면 차를 바꾸는 의미가 있나? 산타페에서 소렌토로 바꾸는 느낌이거든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타자 하고 차를 또 알아보다가 G80을 한번 사볼까? 그러면은 제가 20대잖아요. 20대가 G80을 끌고 오면 아빠 차를 훔쳐온 게 아닐까라고 일단 보여질 거기도 하고, G80을 사고 싶다라는 마음도 사실 생기진 않아요. 또 그랜저로 갈까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그랜저 타시거든요. 아버지랑 똑같은 차를 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차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E클래스랑 5시리즈밖에 답이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고급차가 어느 정도 금액대에 형성이 되어 있냐면, 저랑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2천만 원대에서는 G80 1세대, G80 2세대로 넘어가자니 한 4천만 원은 줘야 구매가 가능하고, 사실 그 중간에 그 금액대 3천만 원대 중고차를 좀 가장 많이 찾으시긴 하거든요. 그런 금액대가 E클래스 5시리즈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찾으십니다. 근데 네. 벤츠나 BM이 제네시스보다 좋아서 고르는 거예요? 장점이랑 단점이 명확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마크를 떼고 봤을 때 주행 질감이나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차가 내 몸에 너무 딱 맞다, 이 차도 시운전해보고 저 차도 시운전해보고 타보시고 나랑 딱 맞겠다, 나의 주행 질감과 너무 비슷하다 라고 하면서 이 차량을 고르시는 분들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계실 거예요. 벤츠이기 때문에, BMW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객님 응대를 하면서 상담을 했었을 때 벤츠를 사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여쭤본 적이 있어요. 가슴이 좀 많이 먹먹해지긴 했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있으신 유부남 분들은 대부분 이해를 많이 하실 거예요. 아이의 친구를 같이 데려다 주려고 태운 상황에서 아이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우리 아빠 차는 벤츠인데 너희 아빠 차는 현대차야? 악의 없이 그냥 물어보는 질문에도 옆에서 들은 아빠의 입장은 초라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이 대한민국 현실이거든요. 아이들도 뭐 나쁜 마음에 한 건 아니겠지만 어른들이 옆에서 들었을 때에는 이 차 때문에 후회되진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그래서 벤츠를 선택하게 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숙연해지고 먹먹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벤츠는 사고가 나면 유지비 많이 들지 않아요? 사고 나면 유지비가 굉장히 막 폭탄이고 카푸어의 길을 걷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안 사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져보면 국산차랑 큰 차이는 나진 않아요.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주유는 좀 필수 항목 중에 하나잖아요. 이쪽에 보시면 2000cc급 차량이에요. 2000cc 가솔린인데 차량급이 그랜저랑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 연비 차이가 사실 크지 않다. 그랜저랑 비교하면 얘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주유비는 국산차랑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똑같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업료를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2000cc급 중형, 준대형 요 급이랑 비교를 하면 국산차가 100만 원이 나오시는 분이 수입차 딱 E클래스로 조회를 해봤다. 그럼 대략 한 1.5배 150만 원 정도가 나오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단순히 이런 램프만 깨져서 교환을 하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국산차보다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100만 원 나오던 사람이 200만 원 나오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나온 사람이 150만 원 정도 나오는 대략 1.5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 하지만 일정 부분 차이는 있기 때문에 수입차를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생각은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정비 비용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엄청 좀 비싼 건 맞아요. 엔진이 끝났다 하면은 이런
이런 수입차들은 대부분 10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국산차는 엔진이 끝나도 400~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대략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요즘에 수입차들도 대부분 OEM 제품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잘한 고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스 하나 교환하는데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나오거나 그 정도로 괴랄한 수리비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중고차를 구입을 하실 때에는 전차주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국물류는 대부분 다 교환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국산차는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다 교환해도 100만 원이 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 교환하고, 미션 오일 교환하고, 디퍼런셜 기어 오일 교환하고, 또 4륜이라면 트랜스퍼 케이스, 프론트 디퍼런셜 기어도 있겠죠. 이런 오일료 하나하나씩만 갈아도 기본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갈아야 되고, 브레이크 패드 갈아야 되고, 벨트 세트 교환해야 되고, 가솔린이라면 점화 플러그 코일도 교환해야 되고, FM적인 소모품 교환 비용만 해도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사고 싶은데 네. 벤츠를 사려면 어떤 걸 보면 되는 거예요? 고질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W213, E200이던 E300이던 엔진은 어차피 똑같은 걸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구매하실 분들과 이미 운행을 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 깊게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구동액이에요. 이제 얘는 보조 탱크인데요. 보조 탱크에서 터지는 건 아니고 썸머 스타트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썸머 스타트라는 부품이 열림 고착, 닫힘 고착이라는 고질병이 또 있는데요. 두 가지가 다른 점이, 열림 고착이다, 구동액이 이동해주는 길을 계속 열어놓는 거거든요. 원래 차량이 시동을 걸면 어느 정도 예열이 필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예열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엔진의 열이 적정 온도까지 올라와야지 정상적인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을 해주지 못하게 계속 구동의 길을 열어줘서 열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계속 순환을 하면서 냉각을 시켜주는 거예요. 과냉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열림 고착이다 그러면 당장의 엔진 성능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물론 살짝 운동 성능이 열받기 전에는 저하될 수는 있어도 당장 뭔가 고장나서 엔진이 막 뻗는다든지 과열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열림 고착이다 그러면 히터가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엔진이 어느 정도 열을 받아서 따뜻한 구동액을 실내로 유입시켜줘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뜨거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식혀주기만 하니까 열이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E클래스는 5년 정도 되는 그 시점에 썸머 스타트 고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딱 구매를 하러 오셨을 때 시동을 걸었는데 뭐 10분, 15분을 걸어놔도 히터가 따뜻하게 잘 안 나온다? 히터가 망가졌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서머스탯 열림 고착일 확률이 가장 높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힘 고착 있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닫힘 고착을 보면 문을 계속 그냥 닫아 놓는 거예요. 예열이 끝났는데 문을 이제 열어줘야 될 때 열어주지 않고 계속 닫아 놓기 때문에 엔진의 열을 식혀주지 못하고 계속 안에서만 담고 있는 거죠. 원래 대부분의 모든 브랜드들은 90도에서 100도 사이에 서머 스타트가 길을 열어줘서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닫고 120도, 130도, 140도까지 넘어가서 엔진이 그냥 딱 뻗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압력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엔진룸이 부동액 파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워터파크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장 누수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중고차 단지에 와서 시동을 딱 걸었는데 10분, 20분 정도 지나니까 냉각수온 게이지, 계기판에 다 있어요. 냉각수온 게이지가 중간을 넘어서 이렇게까지 막 꺾여 있다. 서머 스타트 닫힘 고착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구입하시기 전에 운행 중이신 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고질병은요, 그냥 평범한 사이드미러죠. 벤츠 E클래스에서 무슨 사이드미러가 문제가 있냐, 나는 절대 한 번도 못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전에 한번 경험이 있어요. 시동을 켜고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이 되나 한번 확인해 봤는데 태평양 한가운데 있다고 뜨는 거예요. 왜 그러지? 고장났나? 해서 알아보니까 벤츠는 운전석 사이드미러 안에 GPS 안테나가 달려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샤크 안테나라고요, 이렇게 상어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안테나가 있거든요. 근데 딱 옆에 보시면 벤츠는 없습니다. 민둥산이죠. 없어요. 운전석 쪽에 GPS 안테나가 숨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저희가 운전을 할 때 주차하거나 정말 좁은 길에 마주오는 차랑 싹 지나간다거나 그럴 때 가장 부딪히기가 쉬운 게 사이드미러거든요. 얘네 특성상 GPS 안테나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외관은 당장 막 부딪혀서 멀쩡해 보일지언정 안에는 고장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벤츠 사이드미러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 정식 센터에서 주문하면 100만 원, 15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GPS를 그냥 교환해야 된다. 그냥 일반 공업사 쪽으로 가시면 GPS만 따로 교환을 해서 주지 않고 통째로 교환하시죠.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 잘못 한번 싹 박았다고 해서 100만원 150만원을 쓸 수는 없잖아요. 혹시나 지금 타고 계신 차량이 내비게이션이 안 된다, GPS 신호가 안 잡힌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점검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내가 중고차 매매단지 가서 시동 걸고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에 차가 있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으면 딜러분들한테 이게 잘못됐으니까 수리비가 얼만데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고쳐주세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벤츠는 내비게이션이 엉망입니다. 쓸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써봤는데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20년 정도 전에 책자 보면서 이제 운전을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다니셨거든요. 그렇게 운전하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내비게이션의 성능이 굉장히 낮습니다. 안 쓰실 분들은 어차피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쓰실 분들은 이런 게 뭐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깎아주세요. 근데 이런 것도 50만원 정도는 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50만원 아끼고 어차피 쓰지도 않을 내비 포기하실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원래 될 게 안 되는 거니까 정당한 요구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고질병은 오일 펌프예요. 오일 펌프는 사실 위에서 볼 수도 없고 리프트를 띄운다고 하더라도 전조 증상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당장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엔진 경고등이 같이 점등이 되고요. 엔진 소리가 조금 뭔가 이상해요. 엔진 경고등이 같이 뜨면서 소리가 이상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 아 이건 안 되겠다 하고 걸으시겠지만, 원래 타시던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엔진 오일 팬을 다 떼고 그 안에 배선이랑 펌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엔진을 밑을 다 분해를 해야 될 정도의 대작업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은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 경고등이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도 안 보시고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해요. 말이 될까? 라는 소리긴 하지만 이게 엔진 경고등인지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인지 아니면 엔진오일 교환할 때 됐으니까 교환하라고 안내해주는 안내 문구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경고등이 점등이 되어 있을 때는 카센터를 같이 동행을 해서 스캐너를 물려보고 이게 어떤 문제인지, 간단한 오류인지 펌프 문제인지 배선 문제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구매를 하셨을 때 성능 보증보험도 안 되는 품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생돈 100만 원이 날아갈 수가 있고요. 수리비만 100만 원이지 뜯는 김에 뭔가를 더 하고 싶다,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싶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품 가격이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벤츠 정도 차량 가격에서 별거 아닌 수리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꿈을 가지고 벤츠를 구매를 했는데 경고등이 떠버리네? 갑자기 1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오네? 당황하면서 아무래도 계획이 없던 지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거나 전조 증상처럼 펌프 소음, 엔진 소음이 막 거거거거거거 뭐 이런 식으로 소음이 이상하게 난다거나 했을 때에는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아니면 딜러를 못 믿겠다, 그럼 금액을 깎으시면 되고요. 내가 나중에 카센터를 가서 차를 맡게 되는 번거로움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딜러한테 깔끔하게 수리를 해달라고 하시고요. 수리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계약서에다가 수리 후에 문제 발생이 다시 될 경우에 다시 이제 조치를 해주신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벤츠 E클래스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차에 대해서 고질병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E클래스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나 타고 계시던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시는데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계속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